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이시죠? 학습지는요, 문법 학습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프린트 나눠준 거, 그거 챙기신 친구들은 그걸로 해주시고, 혹시나 안 가져왔을 친구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출석 하는 체크란에다가 여러분들 학습지도 같이 올려드렸죠. 그거 다시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 선생님 질문하면 여러분들 채팅 또 주시면 선생님이 같이 또 보고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해야 될 문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long distance WH movement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with 명사,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long distance WH movement가 굉장히 개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미 다 여러 번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삽입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삽입절이라고 통칭되어 있는 이 표현이 틀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확한 개념을 이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 영어 문장에서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앞뒤에 콤마를 찍어서 문장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만 이걸 삽입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삽입절이 없어져도 문장에 이제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이 부분은 삽입절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콤마가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문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삽입절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그래서 내포절 관계사 구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라 사실 이걸로 검색을 하면은 어떠한 내용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내포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이 내가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절, 문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 결국 무슨 문장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종속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종속절 안에 관계사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 얘기할 거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내포절 관계사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사실 이 두 가지 다 이제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요. 정확한 영어 표현은 이제 WH movement가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 따라서 설명 차근차근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한번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WH movemen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W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의문사 가리킵니다. 의문사.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라고 하는 그 육하원칙에 따르는 의문사들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관계 대명사를 일컫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WH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 movement, 움직인다라는 거죠. 문장 속에서 한번 볼게요. 자, bart라고 하는 주어가 보이고요. kick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네요. 자, 뒤에 무엇을 목적어에 해당하는 여기에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목적어를 우리가 what으로 썼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Bart kick what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문장의 뒤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Bart kick what이라는 문장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안 쓰죠. 이 의문사 어떻게 됩니까? 의문사 어떻게 돼요? 이 의문사는 앞으로 이동을 한다. 어디로? 문장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아무리 그 문장 내에서 목적어 자리를 뒤로 튕겨가 있어도 얘는 어떻게 한다? 항상 문장의 앞쪽으로 항상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WH movement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사든 관계대명사든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그 내용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소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장을 만들 때 Bart kick what이라는 문장을 만들지 않는다. 이 what을 문장의 앞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왔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WH는요,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나갈 수 있냐면요, 하나의 문장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어도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먼저 볼게요. I said that John ate a sandwich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 이건 주절이죠. 그리고 that 이하에 종속절의 주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샌드위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what으로 바꿨을 때 이 what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얘는요. 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종속절의 문장을 벗어나서 게다가 주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 종속절이 포함되어 있는 주절의 주어 동사 자리도 벗어나서 어떻게 한다? 문장의 제일 첫 번째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장처럼. 그래서 What did I say that John ate?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의문사 what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주절도 아니고 그 주절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절의 제일 끝에 있는 이 자리에 있던 놈이 어떻게 한다? 종속절을 벗어나서 주절을 벗어나서 문장의 맨 처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long distance WH movement. WH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로 움직인다고요? 먼 거리를 옮길 수 있다라는 거지. 지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벗어나서 더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앞으로 뛰쳐나간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 때요. 굉장히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맞죠? I think that, he claimed that, we should do that, 이러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계속 문장 이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막 100개씩 이어가지고 문장 한 개짜리 만들 수가 있어요. 맞죠? 그렇게 되더라도 그 100개의 문장 제일 끝에 있는 의문사는 어쩐다고요? 그 100개의 종속절을 다 뛰어넘어서 문장의 제일 처음으로 뛰쳐 올라온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WH라는 애들은요, 사실 살짝 미친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위아래가 없는 거죠. 지가 포함되어 있는 종속절도 제끼고 그 종속절이 포함되어 있는 주절도 제끼고 문장의 제일 처음으로 뛰쳐나오는 미친 애들이라는 거죠. 자, 요 문장 볼게요. What do you think that he will claim that we should read? 라고 하는 문장. 자, 원래 what은 이 문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던 거라는 거지. 원래는 we should read what이라고 하는 이 what이 제일 끝에 있었는데 얘가 가만히 안 있지, 제자리에. 내가 주인공이야. 나 앞으로 갈래? 하고 딱 왔어요. 보니까 앞에 주절이 또 있네. 그래, 그럼 나 또 갈래. 올라오고. 주절이 또 있네. 나 또 갈래. 하고 또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맨 앞에 뛰쳐 올라오게 되는 요런 것들을 WH movement, 그리고 그 절을 뛰어넘어서 여러 개의 절을 건너 올라오는 걸 long distance WH movement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선생님 설명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것이 생소한 개념이 아닌 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Who do you think will win the competition this year? 이라는 문장을 여러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그죠? 이 문장은 Do you think? 라는 문장과 Who will win the competition? 이라는 이 문장 두 개가 합쳐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who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였는데 여기에 있어야 했던 who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하고 맨 앞으로 뛰쳐 올라간 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위에 나오는 이런 동사들 쓰면 뭐가 의문사가 문장의 앞으로 이동을 해 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이런 동사들을 여러분이 쓸데기 없이 외웠다라는 거죠. 맞죠? 근데 사실 이런 동사들 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동사들에서 이 의문사가 주인공이 될 때 의문사의 내용을 물어볼 때는 항상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 올라와요. 항상 튀어 올라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동사들을 사용한다고 해서도 이런 동사들을 사용해도 yes or no를 물어보는 문장에서는 의문사는 올라오지 못해요. 맞죠? 지가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누가 그 경기에서 이겼었는지 너 제대로 생각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너 제대로 생각한 거야? 라고 물어볼 때
yes or no의 대답을 요구할 때는 who가 앞으로 튀어나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동사들 줄 세워서 잘잘잘잘 외운다고 해서 문법은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 who가 움직인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예문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I talked with a scientist 라는 문장이 하나 나왔고요. 1번 문장. 그 다음에 2번 문장. People believe that the scientist invented a new device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우리 문장 두 개를 합칠 때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가리키는 게 두 개가 똑같이 나오면 우리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문장 합치는 거 연습했었습니다. 그죠? 그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문장 한번 합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 scientist, 앞에 나오는 the scientist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우리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뒤에 반복되는 부분 찾으니까요. The scientist가 반복되네요. 이거를 우리는 뭘로 바꾼다고요? 관계 대명사로 바꾼다고요. The scientist 사람이니까 관계 대명사 뭘로 바꿀까요? 그렇죠. who로 바꿀게요. 자, 이거 바꾼 다음에 우리 이제 문장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의 위치가 어때요? 멀죠? 떨어져 있죠. 왜요? 두 번째 문장에 뭐 때문에? People believe라고 하는 주절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분석하니까 People believe라고 하는 것이 주절 문장이고요. 뒤에 나오는 the scientist가 종속절의 주어, 종속절의 동사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원래 있는 자리가 지금 선행사랑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who가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나 뛰쳐나갈래가 되는 거죠. 무엇을 벗어나서 지가 포함되어 있는 종속절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뭐까지 벗어나요? 주절, people believe가 있는 주절까지 벗어나서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선행사 만나러. 넌 선행사 옆에 붙으러 갈래? 하고 뛰쳐나가는 거지. 어디 앞으로? 주절의 앞으로. who가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who가. 주절을 건너뛰어 맨 처음으로 문장에 제일 처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의 선행사와 같이 만나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완성되는 문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talked with a scientist who people believe invented the new device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People believe가 삽입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삽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people believe는요, 삽입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문장의 주절입니다. 주절. 자, 그렇게 해야 이거를 주절로 이해해야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한번 볼게요. 지금 who에 여러분 선생님이 괄호 쳐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 괄호 쳐놓은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생략된다라는 의미죠. 관계대명사, 여기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 이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가요, 여러분? 채팅에다가 한번 남겨볼래요?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 who. 네. 생략된다 이러니까 완전 본능적으로 와 목적격 팍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who는요 종속절에 뭐였어요 원래? 주어였죠. 주어 자리에 있던 애였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생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단독으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없어요. 맞죠? 뭐 비동사가 붙으면 몰라도 혼자서 생략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략이 된다고요. 왜요? 왜 생략이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주절이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자, people believe라고 하는 주어 동사 있죠. 사람들은 믿는다. 무엇을 믿어요? 이 뒤에 나오는 이거 전체가 뭐라고요? people believe의 목적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실제로는 이 종속절 안에서는 주격이지만 이 전체 문장을 두고 보면 people believe의 목적어 부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목적어 부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취급을 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생략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뒤에 people believe라고 하는 주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삽입절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삽입절은요, 필요가 없는 애거든요. 여기 필요가 없어요, 얘가. 안 돼요. 얘가 없으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문장 내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이 주절을 삽입절로 보지 않고 얘를 주절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가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뒤에 나오는 people believe라고 하는 주어 동사의 목적어로 봐버린다는 거지. 이 주격 관계대명사를.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생략도 가능한 거죠. 사실 이 파트를요. 수능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법 문제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이때까지 기출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디에? 독해 지문에요. 독해 지문에 많이 나왔었고요. 이 관계대명사는 그때 다 생략됐어요. 거의 다 생략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문장으로 나왔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지에다가 여러분 학습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선생님이 중간에 쪼매난 글씨로 주의 이래가지고 삽입절이라고 줄 쫙 꺼놓고 땡땡하고 동사 몇 개 여러 개 쫙 써놨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를 삽입절로 가르치면서 뭐라냐면 이러한 동사들이 있으면 얘가 뭐야? 삽입절로 사용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한테 그런 동사들을 외우게 시켜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하등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도 거기 나오는 동사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는요. 그 어떤 동사라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얘가 주절이니까요. 주절의 동사니까 무슨 동사가 들어가든 상관없는 거죠. 어떤 동사든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 동사들 외우지 마시고요. 이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이동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원래 자리는 어디였다? 여기였다. 그렇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여기였는데 어디로 이동한 거다? 주절의 앞쪽으로 가서 선행사 뒤에 붙은 거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내포절 관계사 구문, WH, long distance WH movement, 어차피 이런 표현 다 틀린 거긴 한데, 한국 틀린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거 붙여서 읽을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국어로 설명을 풀어서 하자면 어떤 말이냐? 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원래의 누구가? 주인공, 관계대명사가 있었다고 보는 자리가요. 선행사 바로 다음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선행사랑 바로 연결될 수가 없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절이 있고 주절이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종속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관계사가. 맞죠?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가 어디로 나오겠어요? 내포절의 어디로 나와서? 그렇지. 앞으로 나와서 심지어 뭐도 뛰쳐나와서 지가 포함되어 있는 주절도 뛰쳐나와서 주절 앞으로 튀어나와서 결국에는 그 앞문장에 있는 누구와 바로 연결된다고요? 그 바로 앞문장에 있는 그렇지 선행사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여도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하는 주절에 주어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죠? 이 주절의 목적어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이 목적어 안에 있는 주격이라도 할지라도 이거 전체가 목적어처럼 취급받아서 주격 관계대명사이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뭐도 된다? 생략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다. 누구 덕분에? 주절 덕분에. 그러니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삽입절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학습지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번은요,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연습을 할게요. 이게 굉장히 귀찮아 보여도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더 사이언티스트와 더 사이언티스트 반복되네요.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선행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뒤에 있는 거 관계대명사로 바꿀게요. who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위치가 어디로 간다고요? 지가 포함되어 있는 종속절을 벗어나고 그 종속절이 포함되어 있는 주절도 벗어나서 그 앞쪽으로 이동. 문장의 제일 앞으로 이동. 그래서 앞문장에 있는 누구와 만나는 선행사와 만나게 되는 거죠. 순서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the scientist who people believe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절의 주어 동사, 동사 다음에 종속절의 동사,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만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There are few crops. A few crops가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 얘를 가리키는 게 뒤에 나오는 종속절의 day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뭘로 바꿀까요? 관계대명사. 이번에는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이 위치가 어디로 간다고요? 종속절을 벗어나고 주절 앞으로 이동. 그래서 a few crops 다음에 바로 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archaeologist를 쓰고요. believe라고 하는 주어 동사, 주절의 주어 동사 쓰고 그 다음에 day가 없어지고 남은 나머지 sparkled라고 하는 종속절의 동사 하고 뒤에 연결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who와 which는 뭘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who와 which는 구별 없이 쓸 수 있는 그렇지, that으로도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who든 which든 that이든 이 자리에 있는 아이 다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생략도 가능하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대답도 잘하시고 착한 일반. 다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장 1번, 2번, 3번 이제 어구수 배열하는 건데요. 자, 이거 배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장 두 개 찢어가지고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가 합쳐진 건지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원래의 그 관계대명사가 어디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한 거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1분 30초 딱 드릴게요.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까지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문장 정답 여러분 어떻게 쓰셨나요? 이렇게 쓰셨나요? Which many critics think will 이라고 정답 쓰셨나요? 자, 이 문장은요, 여러분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합쳐진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어디까지예요? 그렇지, This is the new movie까지가 첫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은요, Many critics think the new movie will be nominated for 하고 연결되는 거. 두 번째 문장인 거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원래 이 which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어요? 원래는 그렇지 여기 think와 will 사이에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는 거지. 원래는 그렇죠. think와 will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동. 주절의 앞으로 이동.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요. 2번 정답은 순서대로 정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That experts say will dominate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Why don't you try the new product? 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 experts say the new product will dominate the market 이라고 하는 문장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거겠죠. 맞죠?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원래 위치가 어디와 어디 사이였다? 여기 say와 will 사이였는데 요 앞으로 이동. 주절의 주어 동사 앞으로 이동. 그렇죠? say랑 will이라고 대답 잘 해주셨어요. 자, 3번 볼게요. Did you read the chapter 다음에 연결되는 거 which Professor Baker said will be discussed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앞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뭐 어떤 문장이에요? Did you read the chapter? 이라는 문장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문장은요. Professor Baker said the chapter will be discussed this afternoon. 이 두 번째 문장. 이 되겠네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 요 위치가 있었던 위치는 라임. 좋았어요. 자, 위치가 있었던 원래 위치는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와 어디 사이?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said랑 will 요 사이에 원래 있었는데 얘가 앞으로 넘어간 거다 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기 나오는 which는요 둘 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which와 that과 요거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생략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와 관련된 더 많은 예문을 좀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검색을 좀 해서 여러 가지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포절 관계사 구문이라던가, 뭐 long distance WH movement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네이버 창에다가 치면, 초록 창에다가 치면 안 나와요. 네, 예문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구글에다가 여러분이 long distance WH movement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굉장히 어려운 논문들이 좀 쏟아져 내려올 겁니다. 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좀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삽입절이라고 일단 쓰자고요. 네, 삽입절이라고 일단 검색을 하시되 거기 나온 자료들을 보시되 거기 나와 있는 문법 설명은 깡그리 무시를 하세요. 네, 거기 나와 있는 문법 설명들은 읽지 마시고요. 절대 삽입절이 아니니까. 삽입절이 아니지만 거기 나오는 예문들은 요런 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삽입절로 검색을 하되 거기 나오는 예문들만 조금 보시면서 이거는 삽입절이 아니고 원래는 여기에 있던 관계대명사가 종속절 안에 있던 관계대명사가 주절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연결된 구조야 라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자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삽입절 아닙니다. 일단 삽입절로 검색을 해서 예문을 보시되 삽입절로 설명되어 있는 문법으로 미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배웠던 정확한 영어 문법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요런 건데 설명을 그런 식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삽입절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좀 정확한 영어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좀 여러 번 보면서 기억을 하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영상은 지금 녹화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때마다 그때 여러 번 보면서 공부를 복습을 좀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음 주에 학교에 등교를 하셔서 선생님께 직접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더 들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좀 더 개별적으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학습지 여러분들 다들 뒤집어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with 명사 분사 형태가 나옵니다. 자, with 명사 분사는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분사 구문 다 하셨죠? 분사 구문 다 알고 계시죠? 그 분사 구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뜻들이 있는데 그 뜻 중에서 부대 상황, 즉 동시 동작이라던가 아니면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부분만 뽁 하고 뽑아서 거기다가 with를 딱 붙인 게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분사 구문 중에서 동시 동작과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구문만 뽑아서 거기 앞에다가 with를 붙인 게 오늘 할 거 요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뭐뭐 한 채 혹은 무엇을 하고서 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with를 붙이면요. 그래서 with가 붙어있는 분사 구문과 주절에서 나타나는 그 행동이 두 개의 행동이 시간차가 거의 없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with night coming on, the farmer left for ho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밤이 오니 농부가 집을 간 거겠죠. 그렇죠. 밤이 되자 그 농부는 집을 향했다. 그러니까 밤이 온 거와 농부가 집으로 가는 행위가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시간차가 크지가 않은 거죠. 맞죠? 연결되어 있는 동작이라는 거. 그 다음에 he stood there with his arms folded 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팔짱을 낀 채로 그곳에 서 있는 거죠. 팔짱을 낀 것과 서 있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 자, 이렇게 with는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의미상의 주어인 명사, with 다음에 나오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ing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수동이면은 뭐 쓰면 되겠어요? past participle 쓰시면 되겠죠. 과거 분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수동이면 과거 분사, 능동이면 현재 분사. 네, 요것도 분사 구문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니까요.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the truck sped away with smoke pouring out of it 라고 나와 있어요. 트럭이 열심히 달리는데 뭐 한 채로 달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smoke, 연기가 pour, 쏟아져 나오면서겠죠. 연기 스스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능동적인 거죠. 그래서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지금 현재 분사 ing 온 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되게 복잡할 때 사람들은 다리를 뭐 한 채로 앉으면 안 된다고요. 꼬은 채로 앉아서는 안 된다고요. 자, 다리는요.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로 꼬우는 거지. 다리는요. 그러면 꼬아져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라서 PP 형태가 쓰인 겁니다. 우리가 분사 구문에서 여러분 등급을 가르는 거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동사들을 얼마나 정확한 뜻으로 알고 있느냐거든요. 왜냐하면 동사에는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잖아요. 어떤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네요. 팔다, 팔리다 뭐 이런 애들처럼. 맞죠? 그러니까 그 동사가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타 동사 중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ing를 붙일 건지 pp를 붙일지 결정이 나는 것이고, 그런 동사들을 내가 얼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적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 어휘력을 조금 증가시키는 거, 그거에 좀 중점을 두면서 분사 구문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푸는 거 나올 텐데요. 지금 문제가 총 이렇게 4개, 2개, 4개인가 해서 총 10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많이는 못 드리고 딱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퍼뜩 풀어보세요. 얼른 푸시고 5분 뒤에 선생님하고 같이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시작.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동사의 뜻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dog가 dozing 하고 있냐, dozed 하고 있냐. 자, doze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강아지가 조는 거니까 dozing이 와야 되겠죠. 자, 그의 책이요, closing, closed. 어떻게 된 거예요? close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덮인 채로. 자, 그 다음에 엄마가요, sewing, sewed인데요. 이 sew는 바느질을 하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바느질을 당하면 그거는 공포 영화예요, 여러분. 엄마가 바느질을 당하고 있으면 그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는 sew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능동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4번 요게 진짜 논란이 됐었어요. 여러분 정말 답을 블로잉 한 친구도 있고 블로운 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답을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블로우는요, 여러분 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날리다라는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머리카락이 날리는 겁니다. 블로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in the wind잖아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는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수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사 쓰셔야 됩니다. 자동사 쓰셔야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눈이요, fixed, 고정이 된 거예요. 어디에 고정이 됐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fixed, 그렇죠. 그 다음에 mouth가 water 내어 있는데 water가 동사로 쓰면 무슨 의미가 되지, 여러분? water 하면 이거 물 주다라는 거밖에 모르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물이 뭔데요, 여러분?
침이죠. 침 흘리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이 침을 흘리면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mouth watering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자, with 이용해서 이제 문장 이제 완전히 쓰는 거 한번 볼게요. 밤이요. 다가오고 있는 거죠. 밤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with 다음에 night approaching 쓰시면 됩니다. night approaching 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2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거는 정답이요. 요렇게 됩니다. with your mouth 다음에 full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사이에요. being이 원래 들어가는데 분사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ing은요 어떻게 된다? 생략시킨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eing은 생략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full이라고 하는 뭐만 형용사만 뒤에 붙어서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뒷부분에 가서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3번. 다리가요, 뭐 된 채로요? 꼬아진 채로요. 그래서 with her legs crossed 수동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utumn harvest가요, is coming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with the autumn harvest coming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문제풀이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가 오면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능동적으로 뭐뭐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with Christmas approaching,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소개팅을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with 명사 다음에 또 뭐가 오는 거 배웠었죠, 오늘? 수동 의미 오는 거 배웠습니다. 과거 분사를 쓰면 수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상황 with your knees bent가 되죠. 너의 무릎을 굽혀진 채로 무릎이 구부러져진 채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문법 시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한 가지 더 올 수 있다고 했었죠. 어떤 형태가 온다고요? 뒤에 형용사가 바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You slept with your mouth open. 너 입 벌리고 잤다 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에서 여기서 open 같은 경우에는요. open 무엇을 열다 라는 타동사도 되고요. 열리다 라고 하는 자동사도 되고요. 열린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되는 애란 말이지. 여기서는 형용사가 쓰여진 겁니다. 요 사이에는 원래 뭐가 있었는데 생략된 거라고요? being이 생략되어진 거라고요.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시키니까 요 being이 생략시켜져 버리고 뭐만 남아있는 상태? 지금 형용사만 남아있는 상태로 뭐뭐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사용이 됩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부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with your shoes on. 신발을 신은 채로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on 아니면 off라고 하는 부사가 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또 있어요. 뒤에 전치사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with her baby on her lap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의 아가야를 그녀의 무릎에 둔 채로 운전을 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가야는 아가야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다녀야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전치사 구랑도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냥 선생님이 문장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왔어요? 여러분, 총 몇 가지? 그렇지. 5가지 올 수 있었죠.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5가지 올 수 있었어요. 명사 다음에 ing 쳐서 능동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p형 써서요. 수동의 의미 사용할 수 있었던 거 요거 문법 시간에 2가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요. 여러분들
독해는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나올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나온 김에 with 명사 다음에 뒤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사 구문 형태 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문법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따라오신다고 수고 진짜 많이 했습니다.